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.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염승환 이사입니다. 오늘 2021년 9월 8일 그 이슈 체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수요일인데 시장 좀 되게 어렵죠. 근데 뭐 코스닥은 2% 급락, 거의 1.6% 급락을 했고 코스피도 빠지긴 빠졌어요. 근데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졌는데 코스닥이,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이슈죠. 우리나라도 올 게 왔다. 왜냐?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규제 이슈가 많았는데 한국은 동떨어져 있었죠.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를 규제한 게 아니니까. 근데 한국도 올 게 와버렸어요. 칼을 들이밀었어요. 정부에서 카카오페이에 딱 이게 접속하면 금융상품 추천 많이 해주죠. 비교해주고 신용카드도 있고.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. 근데 거기서 나온 매출의 32%,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뭐 주요 이제 사업 중에 32% 매출이 거기서 나온대요. 엄청난 데미지입니다, 이건. 카카오페이한테 이게 되면 25일부터 하지 말고 등록해서 하라는 거죠. 인가를 받으라는 거예요. 근데 물론 이제 인가하면 되긴 되겠지만 불편하죠. 예,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지금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게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큰 영향 없겠지만, 근데 뭐 네이버나 토스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냥 같이 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네이버도 폭락, 카카오도 급락했는데,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. 일은 벌어졌고 내가 주주다, 두 개를 다 갖고 있다. 그럼 나 같으면 어떡할 거냐.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는 방법도 하나 말씀드리면,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. 오늘 시장이 빠졌죠. 근데 왜 빠졌어요? 삼성전자는 안 빠졌어요. 네이버 카카오는 폭락. 되게 아이러니하죠. 무슨 얘기냐, 오늘 외국인이 4천억을 팔았는데 그 중에 6천억을 거의 네이버 카카오를 판 거예요. 나머지 회사는 거의 다 샀어요. 뭐요? 그럼 특정에서만 판 거잖아요. 그럼 오늘은 우리가 딱 외부에서 봤을 때, 야, 한국 시장 외국인 저렇게 팔았어? 이거 악재 아니야? 뭐 나왔나? 한국 이제 떠나나? 주식 위험해. 시장 위험해. 나가자.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. 항상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. 내용을 보면 카카오랑 네이버를 판 거지, 다른 우리 한국은 샀어요.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를 100만 주 넘게 샀습니다. 예, 나쁜 게 아니에요. 내용을 보면.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는 악재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해가지고 밀어버린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뭐 무서워할 건 없어요. 뭐 잘못돼서 빠진 게 아니니까. 그죠? 예.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, 코스닥은 또 성장주가 많은데 형님들이 무너지니까 같이 빠진 것도 있고, 코스닥은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, 그동안. 쭉 이렇게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 부담으로 빠졌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명확히 하자고요. 그 다음에 카카오랑 네이버를 내가 다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분석을 해야죠. 피해주가 누구냐. 둘 다 피해주가 맞긴 맞아요, 일부. 근데 정확하게 보면 거의 카카오의 타격이 커요. 아까 카카오페이 비중이 많고, 또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가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뉴스가 나와 있잖아요. 갑질, 문어발, 계열사 158개. 카카오가 너무 이게 이제 많아진 거죠. 문어발식으로.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들이 뭐 기사를 통해서 이미 나왔잖아요. 성장한 거는 좋아요. 뭐 잘한 거죠. 이분이 성장 신화를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. 주주 입장에서 기분 좋죠. 근데 다만 상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. 예. 근데 이게 플랫폼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 바로 규제가 가능한데, 카카오가 우리한테 피해를 줬나?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소상공인 분이나 자영업자한테 피해를 줬나?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죠. 피해를 준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어디로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긴 해요.
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여당에서 칼끝을 거누고 있어요. 남용 자시 않겠다.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카카오가 다시 뭐 규제를 받아서 뭐 엄청 안 좋아지고 그렇게 보진 않아요. 이것도 결국 지나간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.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보세요. 그 안 좋던 시장 다 올라갔잖아요. 규제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. 그러니까 결국 저는 또 회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두 달은 힘들겠죠, 당분간. 근데 결국엔 지금 카카오 쪽에 굉장히 칼끝이 거느려져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네이버는 그동안 많은 이런 규제를 당해봤어요. 몇 년 전부터도. 포탈 규제 네이버가 1등이니까 거기 뭐 뉴스 독점한다 거기, 그리고 실시간 검색도 예전에 막 올렸었는데 그것도 뭐 말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규제 계속 받아요, 네이버는. 그러니까 먼저 네이버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, 사실. 그래서 좀 조심조심 했던 거고, 카카오는 이제 그런 적이 없었죠, 사실. 계속 늘리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맞닥뜨리는 게 된 것 같은데, 그래서 주가는 제가 봤을 땐 차별화 될 것 같고, 당연히 네이버가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라면 뭐 카카오를 좀 줄여서 네이버로 갈아탈 것 같아요. 그냥 저의 생각은 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그러니까 저라면 그래요. 제가 만약에 제가 투자를 못하지만 제가 만약에 둘 다 갖고 있었다면, 근데 이 논리를 이해해 주세요. 그 네이버는 실제로 그렇게 그 뭐 물론 네이버도 사업을 확장한 게 많이 있지만 이미 그런 규제들을 한번 경험을 해봤고,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융 상품 규제 이슈도 네이버에서는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. 미미해요, 되게. 근데 카카오페이는 32%나 된대요. 금융 상품 이렇게 추천하고 하는 게 매출액에 굉장히 큰 거죠. 타격은 불가피하다. 그래서 나중엔 둘 다 또 오르긴 하겠지만, 예, 일단은 좀 네이버가 더 리스크가 작다. 그리고 네이버는 최근에 주가 오른 게요, 국내 요인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제트홀딩스 있죠, 일본에.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.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더 완충 역할을 해주겠죠. 그래서 저라면 좀 네이버를 오히려 더 살 것 같다. 카카오를 좀 줄이고. 예.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, 여러분들도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.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십 수백 번 옵니다. 주식 투자하면은 맞닥뜨려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.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.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되는데, 보다 나은 걸로 갈아타면 돼요. 어려울 거 없습니다. 네, 물론 카카오 이겨내겠죠. 또 뭐 카카오가 그냥 카카오입니까? 예. 그래서 또 주가야 어느 시점에서도 복원되겠지만, 예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뭐 버티실 분들은 버티는 거죠.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.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주식 우리나라에도 올 것이 와버렸고, 그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해서 좀 저도 기분이 안 좋고요. 시장 빠지는데 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근데 오히려 좀 기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네이버를 뭐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. 예,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, 저는 또 내일, 예, 내일은 라이브를 9시 반에 합니다. 좀 일찍 해요. 9시 40분에. 조금 빨리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,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.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.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